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고 해서 두 번째 발가락을 잘라낼 수는 없는 일이죠. 굳은살의 어떤 패턴과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굳은살이 생기는 패턴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,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굳은살이 생기면 보통 자꾸 굳은살을 제거를 하려고 하죠.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굳은살이 생기는 패턴으로 보면 평발 때문에 굳은살이 생기거나 요족 때문에 굳은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한 칸 내려와서 굳은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발가락이 웅크러져서 굳은살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죠. 제거를 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.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있지만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굳은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아치가 낮은 평발은 아치를 교정할 수 있는 맞춤형 깔창을 쓰거나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을 좀 활성화시켜서 아치를 조금 만들어내는 방법을 써서 발의 압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죠. 그리고 요족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에 압력이 들어가는데 이런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요족에 있는 횡아치와 종아치에 맞춤형 깔창을 제작을 해서 다섯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에 들어갈 압력을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압력이 덜 쏠리게끔 힘이 덜 가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생겼던 굳은살들이 차츰차츰 옅어지면서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맞춤형 깔창을 신고 굳은살이 사라지는 데는 짧게는 6개월, 또 길게는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임상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면 발바닥에 생겨져 있던 굳은살들이 상당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맞춤형 깔창을 신는 시간이라든지 본인이 얼마나 발에 있는 내재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굳은살이 사라지는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맞춤형 깔창을 신고 발에 주어지는 특정 부위의 압력을 분산시켰을 때는 굳은살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유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굳은살을 제거를 하고 맞춤형 깔창을 신어서 압력을 분산시키면 더 좋겠죠. 세 번째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서 이 굳은살이 생겼으면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중족골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맞춤형 깔창에다가 중족골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패드를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넣고 이렇게 커버를 씌워줍니다. 보행을 할 때 두 번째 발가락 밑에 있는 이 중족골에 주어지는 압력을 좌우로 분산시켜서 들어주기 때문에 이 굳은살을 줄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발가락 위에 이 굳은살이 생겼으면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내가 너무 발등이 높아서 발등 위에 굳은살이 생긴다면 신발을 고를 때 발등의 폭이 좀 큰 신발을 신거나 발등을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신발을 골라서 끈을 좀 느슨하게 푼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강구를 하셔서 발바닥에 굳은살도 잡을 수가 있고 또 통증도 또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압력을 분산시켜서 굳은살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써야지 생기는 굳은살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생기는 굳은살을 막을 수도 없고 앞으로의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가 힘들겠죠. 발바닥에 굳은살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한 6가지의 패턴에 본인은 어떻게 속하는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발바닥의 압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잘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발바닥에 어떤 굳은살이 생기는 패턴과 그리고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굳은살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조금 더 임상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통사장이었습니다.